안녕하세요. 따요입니다. 저는 기계 분야에서 설계를 하고 있으며 설계 툴은 주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솔리드웍스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까 해서 저도 사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강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제작은 처음이라 서툴러도 양해 부탁드리며 보시는 분들이 하나라도 얻으신다면 저 또한 즐거울 것 같습니다. 솔리드웍스가 아닌 다른 어떤 툴이라 할지라도 그 툴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토캐드나 포토샵에 레이어라는 기능이 존재하는데 그 레이어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해서 한 거와 마찬가지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만 후에 관리나 변경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작업 방법이 아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솔리드웍스를 배워서 적용하실 분야가 매우 다양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 어떠한 분야든지 가장 효율적인 작업 방법은 관리가 편해야 하고 수정 변경이 쉽도록 작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에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작업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솔리드웍스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빈 화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작업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 상단에 아이콘들이 있고 이렇게 화살표에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메뉴창이 뜨게 되죠. 아직 작업창이 없는 상태이므로 기본적인 메뉴밖에 뜨지 않네요. 우선 이 세문서 아이콘을 눌러서 작업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라는 작업창을 선택할 수 있는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나오네요. 옆에 튜토리얼도 있고요. 이 한글과 영문의 차이네요.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밑에 초보, 고급 눌러주셔서 이렇게 창을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파트 단독으로도 결과물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파트들이 여러 개 집합해서 생성된 어셈블리도 하나의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셈블리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어셈블리와 파트가 다 섞여서 생성된 또 그러한 것들도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결과물이 되겠죠.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어셈블리 안에 파트를 집합시켜서 어셈블리로 제작하게 되는데 사실 파트 안에서도 이 새로운 파트를 또 참조해서 집어넣고 다른 걸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불러와서 이 한 파트 안에 여러 개의 파트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셈블리냐? 아니죠. 그거는 파트입니다. 근데 왜 굳이 어셈블리로 작업을 하느냐? 바로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 어셈블리로 작업을 해야 메이트의 효율이나 외부 참조 등 이렇게 나중에 설계를 하시게 된다면 대규모 설계를 하게 되시거나 그냥 간단한 설계도 마찬가지고 작업의 효율이 훨씬 더 좋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효율 중요합니다. 이제 파트 하나로도 결과물이 될 수 있고 어셈블리로도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건 도면은 이러한 결과물을 문서화시키는 작업창이 이 도면입니다. 도면창입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제작도, 공정도, 조립도, 기타 등등 용도에 따라서 그거는 만들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면은 대부분 오토캐드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솔리드웍스나 다른 3D 설계 툴을 보면은 기존 2D 오토캐드 도면 작업 방법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우선 원하는 결과물을 3D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때 작업 절차나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입력했던 치수들, 기하공차나 데이터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도면을 뽑을 때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온 치수들은 이 원본 결과물 파트 어셈블리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트에서 아니면 어셈블리에서 치수를 변경하면은 도면에서 그거를 자동으로 같이 변경이 됩니다.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도면에서 치수를 링크된 치수를 변경을 시켜도 파트나 어셈블리에서 그 치수가 같이 변경됩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근데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은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치수들이 링크되는 거기 때문에 작업자의 작업 습관이나 노하우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최종 결과물을 상상하고 그에 맞는 작업 방법으로 모델링 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불러온 도면은 좀 손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항상 작업하실 때 최종 결과물을 생각하시고 도면을 생각하셔서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일단 파트 작업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가운데 하면 이게 작업 영역이죠. 그리고 상단에 커맨드 매니저, 그 다음에 우측과 좌측에 또 별도의 영역들이 있네요. 좌측에 우측부터, 상단부터 볼까요? 커맨드 매니저, 이거는 뭐 피처, 스케치, 곡면, 판금 뭐 이렇게 있는데요. 각 상황별 주요로 쓰는 뭐 기능들이나 뭐 필요한 기능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들이네요. 여기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면은 뭐 2D로 3D로 뭐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선택해 보시면은 이렇게 도구 모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구 모음도 이렇게 커맨드 매니저 창 옆에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죠. 이거는 좀만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처, 스케치, 곡면 이렇게 주제별로 있는데 여기서 우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새로운 주제의 명령들을 꺼내 놓을 수가 있는데 후에 솔리덕스 애드인으로 추가 기능들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메뉴들도 여기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좌측에 이거 피처 매니저 창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모델링을 하시거나 뭐 작업하시면서 아니면 나중에 메이트나 어셈블리에서 메이트나 뭐 그런 모든 이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아니면 어셈블리가 메이트가 이루어지고 어셈블리가 구성되는 작업 히스토리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히스토리 창의 순서에 맞게, 작업한 순서에 맞게 나중에 정렬이 되고요.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거를 참조를 했고 어떤 위치를 참조했고 어떤 평면에서 작업을 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퍼티 매니저는 따로 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건 다 안 빠지는데 얘는 따로 뺄 수가 있습니다. 따로 빼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커맨드 매니저도 이렇게 다른 데다가 넣을 수가 있고요. 이 프로퍼티 매니저는 무엇이냐, 이제 뭐 돌출 베이스, 회전 베이스, 어떤 기능을 실행할 때나 아니면 스케치상에서 스케치를 하고 구석 조건을 입력하거나 어떤 기능에 있어서 세부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은 이 설정. 나중에 이것도 조만간 바로 나올 건데, 어떠한 뭐 회사에서 정식 제품으로 나오는데 품번에 따라서 어떠한 한 부분만 치수가 조금씩 다르다든지 아니면 규격이 조금씩 다르다든지 그런 경우는 다른 툴로 이용하게 되면은 뭐 그런 품번마다 하나씩 모델링을 다 바꿔줬어야 됐을 건데, 이 솔리덕스의 설정을 이용하게 되면은 설정 추가를 눌러서 설정을 추가를 시키면은 그 부분만 각 설정에 따른 치수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비슷한 형상의 다른 것들이나 아니면 볼트를 예를 들면은 뭐 M3 볼트다 그러면은 뭐 치수가 어떤 건 20짜리 50짜리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설정해서 그 필요한 기장의 치수만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딤 익스퍼트 매니저는 나중에 도면으로 불러올 때 기하공차나 데이텀이나 뭐 이렇게 그런 정보들까지 한 번에 다 도면으로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넣으면서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것도 후에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매니저는 이렇게 뭐 표현,
다음에 데칼, 화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시각적인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후에 이제 뭐 이렇게 렌더링 분야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하실 건데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솔리드웍스 리소스 창이 있는데 이렇게 뭐 보시면은 그냥 홈 화면 같은 네, 그런 작업 창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 라이브러리 들어오시면은 여기 좀 자주 쓰는 기능인데 여기 툴박스 있습니다. 이것도 솔리드웍스의 애드인 기능인데 볼트너트 뭐 기어들 뭐 그런 거 규격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런 거 설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가져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가져다가 쓰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가져온 거는 항상 치수를 규격의 종류에 따라서 변경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조금 다른 것들은 툴박스 설정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무척 유용하게 쓰이시는 기능입니다. 라이브러리 추가랑 파일 위치 추가, 이것들은 이제 솔리드웍스 파일이 있는 곳에다가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은 파일 위치 추가는 즐겨찾기 기능이 되겠고요. 라이브러리 추가는 나중에 뭐 리브나 그런 뭐 매크로나 뭐 그런 기능들을 나중에 쓰게 되면은 그것도 설명할 일이 있겠네요. 그런 것들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메뉴로. 이거는 폴더를 위치를 그냥 추가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는 일반적인 탐색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뷰 팔레트는 여기 지금 파트 작업창이라 선택이 안 되는데 나중에 도면으로 파일의 어떠한 정면도 뭐 평면도 아니면은 다른 파트를 위치를 찾겠다, 그거에 대한 아래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표현하면 될까요? 아까 이거에 다 똑같은 거고, 여기는 좌측에는 목록이 나오고 우측에는 이제 이런 속성 값이 여기는 우측에 나옵니다. 사용자 정의 속성은 지금 뭐 이거는 배우시는 분들은 한동안 쓰실 일 없겠지만은 이러한 문서의 속성들이나 그런 것들을 덮어 씌워주거나,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별도의 파일로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실행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포럼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시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계 설계 솔리드웍스를 안 하셨던 분들은 솔리드웍스 보면은, 제가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거 디자인 툴, 무슨 디자인 관련된 툴이거나 막 그런 건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마우스만 이용하시더라도 사용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뭐 단축키를 별도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단축키를 쓰고 마우스 제스처 등 뭐 개인 설정 다 하죠. 근데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보시는 분들의 편의상 웬만하면 화면에 보이는 마우스로 쓰겠습니다. 자, 이제 단축키나 마우스 제스처 뭐 변경하는 방법들은 일단 키보드 단축키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옵션 아이콘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를 누르시면 키보드에 보시면은 옆에 바로가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다가 지정하시는 것들이 키보드의 바로가기가 되겠습니다. 옆에 새 파일은 컨트롤 N, 열기는 컨트롤 O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바로가기 검색은 뭐냐, 그 오토캐드 하셨던 분들은 밑에 커맨드 하단에 커맨드 창 있죠. 뭐 라인이면은 선을 그리겠다 그러면은 L 엔터 치시면은 L 엔터나 L 스페이스 뭐 그렇게 치시면은 바로 그냥 라인이 눌러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능도 솔리드웍스 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자주 쓰진 않고요. 사용 방법은 이 명령 검색이 있는데, 명령 검색이 W네요. 바로가기 검색이 W 명령 검색을 눌렀을 때 입력하면 나오는 단축키입니다. 라인은 L로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써볼까요? 기본적으로 스케치 상황에서 라인을 쓰니까 그냥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W를 눌러보겠습니다. W 누르면은 우측 상단에 명령 검색의 커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여기다가 L을 쓰면은 이렇게 바로 선이 뜨죠. 여기서 엔터 치시면은 바로 라인이 입력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은 솔리드웍스 상에서는 저렇게 명령 검색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살짝 우클릭 하신 상태에서 살짝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4개의 항목들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갖다 대면은 이 기능이 실행됩니다. 좌측에 좌표계가 회전하신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좌표계를 봐주세요. 그러면은 회전이 됐죠. 하지만은 지금 이 4개가 마우스 제스처, 사용자 정의 마우스 제스처 가시면 8개까지도 쓰실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의 작업창, 파트 작업창, 어셈블리 작업창, 도면 작업창, 또 스케치 상황일 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바로가기 설정하고 마우스 제스처, 그리고 키보드는 나는 키보드 쓰기 싫다, 그냥 마우스로만 하겠다, 그런 경우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마우스 제스처 이렇게 선택을 원하는 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키보드도 아까 말씀드렸고, 바로가기 바, 이 바로가기 바를 보시면은 이것도 피처, 어셈블리, 도면, 스케치 상황, 각각 상황마다 주로 쓰는 기능들을 이 바로가기 바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기 바들은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바로가기 바가 뭐냐? 키보드에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바가 단축키 S로 되어 있네요. S를 밖에서 한번 눌러볼까요? S를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또 스케치 상황에서 눌러볼까요? S를 누르면 또 스케치 상황에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각각 상황에 맞게 정말 자주 쓰는 빈도가 높은 아이콘들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더 빈도가 높은 애들은 마우스 제스처에다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웬만한 것들은 키보드에 하고, 그 외에 그래도 좀 자주 쓰는 것들은 바로가기 바까지 활용하면은 사실 이 커맨드는 쓸 일이 거짓없죠. 그리고 다른 사용자 정의에서 다른 메뉴를 살펴볼까요? 도구 모음은 물론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는 거랑 똑같은 옵션인데요. 나머지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 정보 표시, 여기는 아무리 갖다 대도 설명이 안 나오는데, 도구 정보 표시는 갖다 대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큰 도구 정보는 밑에 설명이 표시하겠느냐, 터치 간격 최소화는 이게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네요. 작은 걸로 바꾸고, 이거는 아이콘을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뭐 물자 크기는 얼마나 할 거냐, 그거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고, 상황별 도구 모음 설정, 이거는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작업하시다 보면은 마우스 우클릭을 하셨을 때 뭐 바로가기 메뉴들이 생기는 거예요. 메이트도 바로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어셈블리에서 단독으로 보기나 뭐 그런 것들이 바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4개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 두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가기 바는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상황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S를 눌러서, 아니면은 따로 지정한, 아니면 마우스 제스처에다 넣어서 써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언제든지 편하게 꺼내서 쓸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 명령도 되게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사실 많이 씁니다. 왜냐면 커맨드 매니저 창이 워낙 영역이 직관적이고 잘 눈에 뜨고, 그리고 위에 메뉴에도 아이콘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다시 실행 같은 경우에는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다 넣은 거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분해 스케치 여기다 넣겠다, 이 메뉴 창에도 넣을 수 있고, 이 커맨드 매니저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빼고 싶으실 때는 그냥 다시 끌어오시면 됩니다. 메뉴는 이 위쪽 상단에 메뉴들의 뭐 이름이나 순서들을 바꾸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크게 만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사용자 정의 보시겠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도 나중에 사용하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모두 표시를 누르고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메뉴를 한번 봐보세요. 일단 뭐 길어도 다 나오죠. 근데 다시 사용자 정의에서 사용자 정의에서 기본값으로 재설정, 마우스 우클릭 해보시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다 나온 것 중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메뉴 사용자 정의를 누르시면 이렇게 숨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메뉴 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건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트 작업창을 종료를 하고 기본적인 옵션을 보겠습니다. 이 옵션 아이콘을 누르면은 시스템 옵션이 뜨죠.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고 다시 새로 만들기로 파트 열어보겠습니다. 파트 작업창 누르고 다시 옵션 눌러보겠습니다. 문서 속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시스템 옵션밖에 없었는데 문서 속성밖에 안 생겼네. 그러면은 이 문서 속성은 이 파트 작성 창에 대한 속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파트 작성 창과 어셈블리와 도면 작성 창은 각각 다 문서 속성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방금 단축키 설정한 것들은 다 이 시스템 옵션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전체 솔리드웍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바꿔주면은 어떤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업창을 열든 다 공용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었는데, 옆에 문서 속성 창은 개개인이 문서 파트 창이든 어셈블리 창이든 도면 창이든 템플릿을 저장해주지 않으면은 저장이 안 되는 옵션들입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옵션인 시스템 옵션 마저 보고 이거를 설정, 저장하고 복원하는 방법까지 해보고 이제 기본적으로 템플릿 문서 속성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 옵션을 보시면 일반 도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솔리드웍스 사용하면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시 선택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성능에서 해서 이제 속도를 컴퓨터 자기 사양에 맞게끔 성능을 보시고 이렇게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시점 배경에 나는 내가 만든 이미지를 하겠다 보면은 솔리드웍스 강좌에 아니구나, 솔리드웍스 배경 이걸 사용하겠다 이래도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참조는 이따가 템플릿으로 할 건데 기본적으로 크게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이런 치솟값 입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 정렬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이 있을 텐데요. 여기 있다. 스케치에서 기본적으로 구속값 되도록 설정, 그런 건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구속값 되도록 설정으로 해놓습니다. 묻는 메시지 뜨면 나중에 귀찮아집니다. 이해는 크게 자기 입맛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확인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반적인 설정은 다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설정, 저장, 복원을 눌러보겠습니다. 설정, 저장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정한 키보드, 마우스 제스처,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제스처나 아니면 시스템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컴퓨터, 새로 쓰는 컴퓨터를 쓰든지 아니면은 솔리드웍스를 재설치를 하든지 그랬을 때 그냥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기만 하면은 바로 세팅한 그대로 돌아오게 되죠.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저장 방법은 설정 저장을 누르시고 다음을 누르셔서 파일 저장의 위치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쓰시고 저장을 누르신 상태에서 모든 옵션을 다 선택해 주시고 모든 도구 모음으로 바꿔주시고 마침을 누르시면은 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 파일은 백업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솔리드웍스 2015 강자용 사용자 설정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강자용 사용자 설정. 마침. 그러면은 기록됐다고 뜨죠. 확인. 그리고 나중에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설정, 저장, 복원. 그러면 설정, 복원을 누르시고 복원하려 설정이 있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찾아보기로 저희가 저장한 강자용 사용자 설정을 확인을 누르시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복원이 됩니다. 다음을 눌러볼까요? 그 다음에 묻는 메시지 뜹니다. 지금 바꾸시기 전에 현재 설정 백업을 만드시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똑같으니까 취소를 하겠습니다. 전 마침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은 뭐 설정한 게 없으니까 안 바뀌는데 이게 설정하시고 나서 꼭 저장을 눌러서 백업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세번스를 눌러서 일단 도면을 눌러 보겠습니다. 도면을 여시면은 도면을 여셔서 옵션에 들어가시면 문서 속성이 뜹니다. 문서 속성에 보시면은 제도 표준, 뭐 도면화, 도면 시트, 그리드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제도 표준 외부 파일에서 불러오기라는 옵션이 있네요. 희한하네. 도면화, 도면 시트 다 없는데 제도 표준에만 외부 파일에서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하위 메뉴들도 보니까 무지하게 많네요. 그리고 설정해야 될 값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들은 일일이 이것도 파트, 어셈블리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제도 표준에 많은데 그 파트, 어셈블리, 도면 일일이 하나하나 하기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의를 외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외에 도면화, 뭐 도면 시트 이런 거는 다 각자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미지 품질. 이미지 품질은 아까 시스템 옵션에 성능에 마찬가지로 이 사용자 컴퓨터마다 좀씩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영역은 안 되겠고요. 네, 저는 그건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평상시는 중요하지 않은데 아주 작은 틈새를 보거나 아니면 되게 작은 부품들을 크게 줌을 당겨서 볼 때나 그러면 이제 공면들이 라운딩 처리가 매끄럽게 되지 않거나 뭐 그런 때 이렇게 이런 옵션들을 높여서 봐주면은 네,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사실 정확히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나머지 부분들을 다 수정을 하시고요. 제도 표준들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설정하셨다고 하시면은 지금은 설정을 뭐 바꾼 게 없어 이러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바꿔 보시고 다시 오시면 파일로 저장이 있죠. 외부 파일로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 경로가 뜨는데요. 강자용 사용자 설정에서 강자용 제도 표준이라는 사용자 설정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나머지 뭐 도면이나 이런 거 다 바꿨다는 가정하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 옵션에 문서 속성에 가시면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보시면 단위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밀리미터에 그램에 세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거나 뭐 인치에 파운드에 뭐 그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거 바꿔주시고 건축은 미터 단위를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기계 쪽이라서 밀리미터에 그램에 세크를 쓰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만약에 종료를 누르시고 나가신 다음에 다시 도면 작업창을 연다면 사용자 설정에서 옵션의 문서 속성에 모든 것들이 저장이 안 됩니다. 다 날아가서 다시 저장하셔야 됩니다. 제도 표준은 외부 파일로 저장했기 때문에 네, 저장이 되어 있지만 도면화부터는 다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 종료를 하시기 전에 지금 이거를 템플릿으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시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셨으면은 그래서 저는 강자용 사용자 설정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셨을 때
밑에 파일 이름이 있고요.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도면 작업 창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도면이 돼 있죠. 저희는 템플릿을 만들 거기 때문에 파일 확장자를 도면 템플릿으로 바꿔주시고 이름을 강좌용 도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도면 템플릿으로 바꾸시는 순간 파일 위치가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상의 기본 위치로 변해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15 강좌의 강좌용 사용자 설정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데 할까요? 새 폴더를 만들어서 강좌용 도면 템플릿 이런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강좌용 도면으로. 그 다음에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를 눌러서 방금 추가한 템플릿을 열어보겠습니다. 템플릿 튜토리얼. 근데 왜 안 뜨죠? 안 뜨는 거는 아까 저희가 기본 파일 위치에다가 저장하지 않았고 다른 별도의 자기 사용자 위치에다가 저장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돼서 그럽니다. 저희가 지정해 볼까요? 옵션에 들어가시면 시스템 옵션에 파일 위치가 있습니다. 폴더 보여주는 항목에 선택하시면 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문서 템플릿 의 파일 위치, 아까 저희가 추가한 파일 위치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에 추가를 눌러서 솔리드웍스 2015 강좌의 강좌용 도면 템플릿을 폴더를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 상태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검색 경로에 다음 변경 사항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 다시 새 문서를 눌러보면 강좌용 도면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세팅한 문서 속성들이 그대로 와 있을 겁니다. 저희는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을 텐데요. 일단은 변경한 게 그대로 오게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새 문서를 만들어서 파트와 어셈블리로 해볼까요? 일단 어셈블리에서 사용자 옵션에 지금 문서 속성에서 도면화 그리드 단위 이거 마찬가지로 단위랑 그 다음에 이미지 품질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 주시고 제도 표준에서 외부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파일에서 눌러오기를 했을 때 아까 저희가 솔리드웍스 2015 강좌에 강좌용 사용자 설정 여기다가 아까 제도 표준을 따로 저장을 했죠. 이거를 불러오기 열기를 누르시면은 일반 제도 표준의 옵션에 강좌용 제도 표준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도면 작업창에서 선택한 저희가 템플릿 만든 그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 제도 표준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도면 뭐 이미지 뭐 그런 거 품질 그런 것들은 다 설정을 맞춰 주신 상태에서 확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이 어셈블리 작업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셈블리죠. 어셈블리 템플릿 이 어셈블리 템플릿으로 확장자를 변경시켜 주셔서 마찬가지로 아까 2015 강좌의 도면 템플릿에 강좌용 어셈블리라는 어셈블리 템플릿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를 하시고요. 다시 새 문서를 눌러보겠습니다. 새 문서의 강좌용 도면 템플릿을 보시면은 강좌용 어셈블리라는 어셈블리 템플릿이 생성되어 있죠. 나머지 파트도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나머지 바꿔주시고 제도 표준은 아까 다시 강좌용 제도 표준으로 불러오시고 나머지 뭐 단위 그 다음에 이미지 품질 원하신 대로 바꿔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파트도 파트 템플릿으로 바꿔주시고 솔리드웍스 2015 강좌의 강좌용 도면 템플릿에 강좌용 파트라는 파트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종료하시고 다시 새 문서를 누르셨을 때 강좌용 도면 템플릿에 파트, 어셈블리, 도면 이렇게 저희가 세팅한 템플릿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파트, 어셈블리, 도면 템플릿 3개와 전체적으로 이제 설정 변경해서 설정 복원해서 저장했던 세팅 각각 제도 표준 아까 사용자
문서 속성에서 제도 표준에서 저장했던 설정, 이렇게 총 5가지를 백업을 해 두시고 어떠한 컴퓨터에 가셔도 아니면은 뭐 재설치를 하시더라도 이 파일들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언제든지 쓰시는 환경으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꼭 백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작업창의 스케치와 스케치 평면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셈블리 작업창의 스케치와의 차이점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